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75세 미만 참전 유공자 등도 10월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는 국가보훈부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과 10월 1일 기준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위탁병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27일 날 나왔던 내용이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9월 1일자 위탁병원 명단을 설명할 때 참전 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 명단이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9월 기준으로 위탁병원이 총 622개 있는 중에서 종합병원급은 88개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제가 9월달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보훈부에서 10월 1일부터 이제는 연령 제한을 폐지를 해서 75세 이하,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위탁병원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훈부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75세 이상을 10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제1학도 의원군인 등 18,000여 명이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을 하고, 보훈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보훈부에서는 현재 627개소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1140개의 위탁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꼭 이렇게 많은 숫자의 위탁병원이 확대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 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10월부터는 가능해집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은 27일 참전 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전 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제1학도 의원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 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보훈병원 소재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참전 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10월 1일부터 나이 연령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접근성과 함께 진료비 감면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위탁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75세 미만 참전 유공자 등이 10월부터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감면, 참전 유공자는 90%, 무공수훈자, 제1학도 의원군인 60% 감면, 단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비대상을 받게 되며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할 경우 연간 한도에 참전 유공자와 제1학도 의원군인은 25만 2천 원, 무공수훈자는 16만 원 내에서 각각 지원받게 된다.
요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이 전체적인 내용 끝나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8,000여 명에 달하는 참전 유공자 등이 만성, 경증 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으로 2023년 8월 현재 전국에 62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1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보도 자료가 끝났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 기존의 참전 유공자분들이나 무공수훈자, 제일학도 의원 군인들은 보훈병원에 가시게 되면 나이 상관없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75세 이상인 분들은 위탁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했었고 또 본인 부담금의 90%를 감면받을 수가 있었는데 75세 이하는 위탁병원 이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던 거를 7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이 연령 제한을 폐지를 하면서 나이 상관없이 참전 유공자, 무공수훈자, 제일학도 의원 군인 모두 다 위탁병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이나 무공수훈자, 제일학도 의원 군인은 우선 기존 보훈병원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위탁병원을 이용하시게 되면 아마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폭탄이란 거는 보훈병원에서는 알아서 거기서 치료를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의 90%를 감면을 받아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보훈병원을 이용을 하셨는데 위탁병원에서는 급여, 비급여 항목이 또 따로 있고 위탁병원에 따라서 어떤 위탁병원은 의사나 총무과 직원들이 위탁병원을 이용하시는 대상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전액 국비 진료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참전 유공자나 무공수훈자 같은 분들은 또 전액 국비 면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우선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또 그 나와 있는 금액의 몇 %를 감면을 해주느냐 각각 다 다릅니다. 물론 7급도 다르고 참전 유공자 다르고 무공수훈자 따로 다르고 제일학도 의원군인 다르고 또 7급 같은 경우도 본인이 상위처에 관련된 진료냐 아니면 상위처와 상관이 없는 곳 진료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 위탁병원에서도 전산으로 국가보훈부와 연결을 해서 각각 다 확인을 하고 또 그 내용에 맞게끔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위탁병원에서는 그냥 당연히 참전 유공자분들도 국비 진료가 되는 줄 알고 모든 걸 검사를 했다가 막상 나중에 퇴원을 할 때 이게 아니네 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는 참전 유공자는 90% 감면이 되지만 무공수훈자는 60% 감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병원 접수할 때 접수하는 직원들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무공수훈자 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이분들도 월남전 참전했기 때문에 참전 유공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접수할 때 참전 유공자로 해가지고 90% 감면 대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퇴원을 할 때 그때 보니 참전 유공자이지만 이분은 무공수훈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또 감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의료비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25 참전하셨던 분들은 우선 제외를 시켜놓고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을 상대로 해서 참전 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공수훈자가 60% 감면을 받고 참전 유공자는 9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도 있고 무공수훈자이신 분들도 있고 고엽제와 관련돼서 고엽제 후유 의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경도, 중등도, 고도장애,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7급, 6급 이상, 6급, 5급 많은 분들이 지금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참전 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를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월남에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공헌을 세우신 분들이 받는 훈장이 무공 훈장이었습니다. 5가지 훈장. 자,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 제가 보상금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무공영예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공수훈자로 지금 등록되신 분들이 인헌, 화랑, 충무, 을지, 태극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참전 유공자라고 하죠. 이 참전 유공자 중에서 그만큼 많은 공헌을 세우신 분들이 무공영예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훈장을 받았고, 각각 5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또 무공영예수당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진료비 감면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참전 유공자는 90%, 무공수훈자는 60% 감면을 해주고, 위탁병원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할 때도 참전 유공자는 25만 2천 원을 1년에 지원을 받고 무공수훈자는 16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전 유공자가 우선입니까? 무공수훈자가 우선입니까? 참전 유공자는 예를 들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33만 명이다. 그러면 이 33만 명은 모두 다 참전 유공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참전 유공자 중에서 특별하게 공헌을 세우셨던 분들이 무공훈장을 받아서 무공수훈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참전 유공자보다도 조금 더 많은 보상금을 따로 무공영예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3만 명의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서 고엽제와 관련돼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질병 중에서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구분되어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중에 어떤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됐다 해서 7급, 6급, 5급부터 해서 1급까지 상위 등급을 구분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분들을 다 통틀어서 참전 유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못 간다고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인가 아시겠습니까? 왜 가장 기본인 참전 유공자에게는 90% 감면을 주고, 그 참전 유공자 중에서 특별히 많은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았던 무공수훈자에게는 60% 감면밖에 주지 않냐. 그리고 왜 똑같은 약값이라도 참전 유공자에게는 25만 2천 원을 주고 무공수훈자에게는 16만 원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자, 물론 저는 참전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열받을 일도 없고 뭐 누구한테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가유공자 길잡이라는 채널을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하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어딘가 모르게 아주 허술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무공영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 무공수훈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무공수훈자 협회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참전 유공자보다도 무공수훈자가 더 적은 진료비 감면을 받고 더 적은 약국 의료비 지원을 받는지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협회에서 단체에서 그러니까 무공수훈자 단체에서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해서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어떻게 참전 유공자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무공수훈자가 어떻게 참전 유공자보다도 더 적은 혜택을 받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따져서 똑같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세상이 자꾸 이렇게 뒤집어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참전 명예수당이 100만 원이 되고 무공훈장을 받으시는 무공수훈자 그러니까 무공영예수당 같은 경우는 참전 명예수당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자, 계속 영상들을 보고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많은 참전 유공자분들이 참전 명예수당이 너무 적다. 물론 적은 건 알죠. 그 금액 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많이 인상을 해달라 그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7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 내용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중에서 가장 낮은 보상금이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참전 명예수당 다음으로 무공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 명예수당 다음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인 경도장애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인 7급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예를 들어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3만 명의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서 1층에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참전 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1층 중에서 그러니까 33만 명 중에서 특출나게 공헌을 많이 세워서 훈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층에는 무공 훈장과 관련된 무공 영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층 중에서 또 고엽제와 관련돼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에 올라가게 되면 3층에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됐지만 그 3층에 또 구분이 됩니다.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런데 1층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서 바로 고엽제 후유 의증과 관련되신 분들은 3층으로 바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무공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전 유공자 중에서 고엽제 후유 의증이신 분들은 3층으로 올라가지만, 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되신 분들 1급부터 7급까지 받으신 분들은 4층으로도 올라갑니다. 물론 4층에 올라가게 되면 또 7급, 6급, 5급 각각 칸이 또 나눠지지만, 통틀어서 4층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되신 분들, 그 중에는 총상을 입으신 분들도 있고, 부상 당하신 분들, 고엽제와 관련된 분들, 모든 분들이 다 4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 대상별로 단계별로 보상금을 차이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라갈 때 일률적으로 몇 %씩 올라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참전 유공자분들이 명예수당이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분들 올라가는 퍼센트보다도 조금 더 많이 또 지급을 해주고, 또 7급하고 6급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6급은 5%가 올라갈 때 7급은 7% 올려줄 때도 있고 9% 올려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상금을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이제 참전 유공자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참전 명예수당이 7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와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무공수훈자나 고엽제 후유 의증 중에서 경도 또 그리고 7급이신 분들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이 얼마로 올라가든 간에 무공수훈자와 고엽제 후유 의증 경도, 중등도, 고도, 그리고 상위 등급으로 7급, 6급이신 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국가보훈부 보상금 이 체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방금 제가 얘기 드렸듯이 1층은 참전 유공자입니다. 그러면 참전 유공자에게 만약에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월 39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금액을 70만 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참전 명예수당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참전 명예수당 위에 있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무공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무공수훈자분들은 당연히 70만 원보다도 더 많은 74만 원이 되었든 75만 원이 되었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 올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고엽제 후유 의증 경도 장애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참전 명예수당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7급은 또 그보다도 경도 장애보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1층을 참전 유공자라고 생각을 하면 2층은 무공수훈자, 3층은 고엽제 후유 의증 중에서 경도, 중등도, 고도 다시 또 각각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4층은 상위 등급으로 해서 7급, 6급, 5급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구분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층에 아무리 큰 돈이 지급이 돼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2층, 그리고 2층보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곳이 3층, 3층보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4층, 각각 이렇게 층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참전 명예수당
많이 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2층에 있는 무공 명예수당은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인 경도 수당은 더 많이 올라가고, 또 경도 장애 수당이 올라가면 그만큼 7급은 또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지금 현 국가보훈부 보상금 체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대놓고 참전 유공자에게 하게 되면 참전 유공자분들은 또 뭐 별의별 욕을 다 하겠죠. 그러나 제가 뭐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39만 원인 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끝날 때까지 7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작년과 올해 그 내용이 또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에 받을 참전 명예수당까지 미리 예상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고, 저는 모든 분들이 모든 참전 유공자가 되었든 무공수훈자가 되었든 고엽제 후유 의증인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 그리고 7급, 6급, 5급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보훈부에서도 더 많은 보상금을 주면야 이 받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공자 입장이 되었든 참전 유공자 입장이 되었든 간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좋죠. 아니, 많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데 또 국가 예산도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 조금씩 올리는 거고, 또 그 와중에 참전 명예수당을 조금 더 다른 유공자들보다도 더 많이 인상을 해서 주고, 또 7급과 6급의 차이가 크니까 7급도 조금 더 많은 인상폭으로 해서 인상을 해주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만은 정확하게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얘기 드렸듯이 1층, 2층, 3층, 4층을 생각을 하시면서 1층에 있는 참전 명예수당이 올라가면 당연히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가고 4층에 계신 분들까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올라가는 폭이 제일 아래층에 있는 참전 명예수당 그 똑같은 퍼센트로는 올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전 명예수당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똑같은 퍼센트로 예를 들어 올라간다 그러면 4층에 계신 분들은 그 금액이 엄청나게 뛰겠죠. 그러면 국가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 1층이 올라가면 2층, 3층, 4층 모두 다 올라가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1층이 2층보다도 많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하십니까? 1층이 아무리 많은 참전 명예수당을 줘도 그 1층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층에 계시는 무공수훈자분들보다도 더 많을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참전 명예수당이 아무리 많아도 3층에 있는 경도장애 보상금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7급보다도 많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뉴스에서나 뭐 유튜브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많이 올려주자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아니, 대놓고도 그러죠. 참전 명예수당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받는 실질적인 보상금도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전 명예수당이 많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면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돼서 뭐 주위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내 보상금도 더 올라가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속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끝날 때는 꼭 참전 명예수당이 약속한 대로 7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모든 참전 유공자분들이 7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받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제 보상금도 거기에 맞춰서 또 많이 인상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니 지금 이 내용,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열이 받아서 얘기를 했는가? 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가보건부에서 위탁병원에 진료비 감면을 해드리는데 참전 유공자는 90% 감면을 해주고 무공수훈자에게는 60% 감면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무공수훈자가 어떤 분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만 이 무공훈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시나 전투에서 이 훈장을 받았던 분들도 있지만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무공훈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불과 몇 명 안 되고 실질적으로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 때 이렇게 훈장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에게는 왜 60%밖에 감면을 안 해줄까? 그리고 똑같은 연간 한도액으로 해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그 지원되는 금액이 또 참전 유공자에게는 25만 2천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무공수훈자에게는 16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이런 단체에서 다시 국가보훈부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못 받을지언정 왜 참전 유공자보다도 더 적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공수훈자와 관련되신 분들은 꼭 단체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 국가보훈부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위탁병원 명단이라고 해서 지금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총 627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위탁병원들 중에서 제가 이번 달에는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 달 영상 이 영상 참전 유공자 이용 가능한 종합병원 88개 그래서 2023년 9월 기준으로 이 영상 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종합병원급에는 빨갛게 표시를 해서 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 종합병원급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 또 이 많은 위탁병원 중에서 대학병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만든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8개 중에서 다시 또 대학병원급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상급 종합병원도 있고 위탁병원과 관련돼서는 영상도 많고 그러니 그런 내용 찾아서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참전 유공자 분들도 연령 제한 없이 이렇게 위탁병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탁병원을 잘 이용하시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보훈병원은 가서 그 오랜 시간 기다리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위탁병원을 잘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아마 금전적으로도 많은 혜택이 있을 거니 이와 관련된 내용 제가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다음번 영상에 또 이와 관련된 내용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로 10월 1일부터 연령 제한 폐지로 인한 모든 참전 유공자, 무공수훈자분들, 제1학도 의용군인분들 이제부터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무공수훈자 관련되신 분들
제 영상 보셨으면 만약에 이해를 하셨으면 한번 단체에 연락을 해서 그 단체에서 국가보훈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참전 유공자에게는 90% 감면을 주고 무공수운자에게는 60%밖에 감면을 안 주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게 되면 제게도 댓글로 답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